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처벌을 피하려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는 방식과 수사권, 영장 등 형사사법 절차에 논란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행위지 폭동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른바 계몽령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소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윤 전 대통령이 폭동을 일으킨 게 맞다면서 질서 유지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궤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한 지역의 평화를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내란이 금방 막을 내린 건 가담자들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수사권 같은 형식과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문제 삼은 논리는 이미 본인의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깨졌습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판결로 가는 길목의 전제 조건들은 먼저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실상 매듭지었습니다. 지기현 재판부의 1심 선고는 딱 4주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과 함께 나온 공범에 대한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지기현 재판부도 판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과거 전두환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신군부의 쿠데타와 비교했을 때 12.3 내란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태가 몇 시간 만에 끝난 점이 양형에 반영될 거란 예측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입각해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바뀐 데다 아예 성격도 다른 내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고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다 해도 친위 쿠데타인 12.3 내란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과거의 내란 재판과 단순 비교를 해서 형량을 정해선 안 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오늘 재판부의 결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긴 징역 23년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1심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더 무거운 처벌이 있을 수 없는 사형입니다. 신군부 쿠데타와 12.3 비상계엄을 겪은 우리 사회에 세 번째 내란은 있을 수 없다며 엄벌 필요성을 선언한 이번 판결로 지기현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무박 2일 재판 끝에 막을 내린 결심 공판.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습니다.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8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의 의미에 대해
집행 자체보다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재판에서 전두환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에 응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되었으며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도 없었고 국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은 어떠한 중단이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특검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전두환, 노태우 단죄를 통해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한 더 심각한 범죄라며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시간은 한 달가량.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걸로 추측됩니다.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면 복권돼 풀려난 내란 속의 전 씨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학사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직접 책임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발표문이. 발포 명령. 사형은 가석방이 없지만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 이후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되지 않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